1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양봉을 한 방에 잡아먹는 안 좋은 캔들이 뜬 뒤부터 그동안 이렇게 잘 나가던 코스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거래일 동안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좀 위협적인 장으로 그동안 잘 나갔던 많은 종목들이 하루에 10%, 셀리버리 같이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이 하루에 25%가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순간에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상승 하락을 맞춘다 하더라도 절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승 아니면 하락 50% 확률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신들렸으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천억 조 단위를 벌어 놓았을 것입니다. 진짜 지금 반등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폭락인지를 안다면 변동성이 늘어난 지금 선물 옵션으로 떼돈 벌 기회인데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정신도 없을 겁니다. 저도 지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사람이라 함부로 지수 상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리딩방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들었는데 여러 개의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방에서는 지금 무조건 매수 기회다, 무조건 반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또 다른 방에서는 무조건 폭락할 것이다, 끝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던져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방마다 다른 종목을 던져주거나 상승 하락을 나눠서 던진 다음에 틀린 곳은 나가면 되고 맞춘 곳에서 고수 행세를 하면서 나 고수다, 맞췄으니까 돈 내라 이런 식으로 장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며 각자 평단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뭐 지금 싸게 살 기회다, 뭐 아직 장기 투자가 최고다, 매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이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지금 힘들 수 있겠지만 최근에 고점에 물렸다면 일단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봤다가 그 기술적 반등에 예전 같은 힘이 실려 있는지 아니면 반등하는 척 하다가 무너지면서 예전 같은 힘이 없는지를 판단하고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매매를 하면서 손절을 할 때가 많은데 바로 몇 초 만에 손절을 할 때도 있지만 지금 진짜 괜찮고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들어갈 기회가 없겠다 싶으면은 일단은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버티는 것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했을 때 어쨌든 간에 매수 대기자가 많다면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 뭐 본전까지 올라오든 내 매수가까지 이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때 탄력을 못 받고 힘이 부족하다면 저는 그때 매도합니다. 지금 지수 대응 방법도 마찬가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이 예전같이 힘이 있다면 최근에 이 음봉을 한 방에 회복해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올라간다면 당연히 거기서 보유를 하는 것이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나스닥처럼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윗꼬리만 달린 안 좋은 캔들이 뜬다면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게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뭐 지금 주의 보시면 추가 매수 기회다, 저점 매수 기회다, 아니면 마지막 탈출 기회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잠깐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지, 지수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는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수급 주체 외국인 기관 말고는 없으며, 혹시나 누군가 하락 상승 둘 중 한 개를 맞춘다 하더라도 어차피 확률이 50%라서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가 미국 증시 급락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은 상황에 장기간 수급이 악화된 상태라 보이는 것만 봤을 때 하락인데, 또 월요일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기술적 반등이든 뭐 아니면 단타치로 잠깐 들어올 목적이든 어떻게든 얘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지금 이 상황들 전부 다 무시하고 그대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분석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며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며 언제라도 얘들이 기술적 반등을 노린 단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수급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 다음 날에 들어올까 아니면 계속 나갈까 이거를 분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얘들이 단타도 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리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증시 폭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작년 폭락장 이후에 지금까지 증시가 중간중간에 위협적인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아무렇지 않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 기관 투자자의 좀 잔인한 매도로 인해서 8월, 9월쯤에 이렇게 위협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 코스피도 안 좋았지만 코스닥 보시면 작년 8, 9월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쭉 미끌리다가 진짜 잔인할 정도로 연속 8거래일,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폭락장이라 하더라도 연속 8거래일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때 정말 잔인했습니다. 당연히 하락 주체는 지금과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는 아직 고점을 뚫어주지 못한 상태였고 지금은 시세가 나올 만큼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기술적 반등과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 올라섰지만 이 올라선 자리 유지를 며칠 못 해주니까 또다시 2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황금선 회복해주고 안정을 찾으니까 증시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싸게 생각한다고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최소한 황금선 회복해 준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복해 주고 나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줄 때가 신규 진입 매수 타이밍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걱정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이 활발한 거래대금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제 생각으로 쉽게 끊기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모든 자금이 증시로 몰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탁금이 25조 원 단위였는데 지금 거의 3배 늘어서 70조 원입니다. 70조 원에 매일매일 이런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라도 현대차나 LG전자 같이 대형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증시에 예탁금이 있고 거래대금이 유지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그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집중되면서 한순간에 분위기를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 한 종목당 조 단위 거래대금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반등도 시원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폭락장은 무엇이냐? 지금 잠깐 황금선 깨긴 했어도 일시적으로 나오는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복해서 다시 올라가 준다면 상관없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도 이런 식으로 회복해 주지 못하고 뭔가 이 평소와 다르게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서 기술적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폭락장은 무엇이냐? 증시가 활발해지기 전에 예탁금이 25조 원이었지만 현재는 70조 원입니다. 거의 3배가 증가한 것이며 3배가 증가함에 따라서 돈에 비례해서 신용잔고도 꽤나 늘어났습니다. 진짜 공포스럽고 폭락장은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신용잔고가 눈에 띌 정도로 이 차트가 한 방에 꺾인다는 게 보여질 정도로 급하게 줄어들어야 그게 진짜 폭락장이며 바닥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걸 들어가지 못하지만 혹시나 다음 폭락장이나 지수가 좀 심하게 떨어질 정도로
내려온다면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판단하고 이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때 삼성전자 같은 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장기 투자는 최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서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공포란 당연히 신용잔고가 급하게 눈에 띌 만큼 줄어드는 게 공포라 할 수 있으며, 어쨌든 간에 증시가 신용잔고가 크게 빠지게 된다면 진정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빠지지 못할 정도로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여태껏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동안 못 샀던 것들 빠졌다고 싸 보인다고, 아니면 최고점에 물렸다고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해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든 단타든 그에 맞는 확실한 기회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증시가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좋은 캔들이 뜨고 그 자리를 하루 이틀이라도 다져줄 때까지는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단기 급락 전 저점까지 깨버리긴 했지만 기술적 반등 상황을 보고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신규 진입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